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20일 목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네. 자, 매년 6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최근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를 해봐도요. 현재 230만 명의 난민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 70년간 집계한 이래로 최대 규모의 강제 실향민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나라의 유명 배우가 이 유엔 난민기구 명예사절로 임명된 이후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500명이 넘는 예멘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해서 사회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인도주의 그리고 치안 우려라는 대립이 되면서 여론이 대립하면서 난민 수용과 관련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400여 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세계인으로서 인도적인 문제로 의식을 좀 개선할 필요도 있고 동시에 안보 의식도 우리가 더욱 철저히 하면서 그런 현명한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까 조금 흐린데 차차 맑아질지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까지는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안개와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5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서행운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이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낮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기온은 17.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7도, 세종과 공주 29도, 대전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당진과 홍성 27도, 태안 25도, 부여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로 낮게 일겠고요. 북부와 남부 0.5m, 서해 중부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세계 난민의 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국가와 가정, 집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하루 종일 고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나만의 보금자리가 있다라고 보면 너무너무 힐링이 되잖아요. 그럼요. 위안이 되고요. 그래요.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힘이 나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 부쩍 더워진 날씨에 집안을 좀 시원하게 꾸미는 분도 있고 베란다를 정원으로 만든 분도 있고 아니면 현관을 멋지게 장식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어떠신지.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스위트 홈,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집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자랑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도 우리 집 자랑을 살짝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 집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반찬거리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저희 집 냉장고를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요즘은 집 그 거실 밑에요.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나 다육이 식물 같은 것들을 진열해 놨더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상쾌하고 싱그럽더라고요. 뭔가 되게 윤주 씨 집은 사랑스러움이 물씬 느껴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예. 오늘 이렇게 집 자랑하는
자랑하듯이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 주실 곳이 있다고요? 그럼요.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서산의 전통 가옥은요. 시원한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서 여유를 찾고 싶을 때 여행 장소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요즘 제철을 맞은 여름 별미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충남 서산으로 함께 가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충남 서산시 팔봉면에 자리한 팔봉산. 8개의 봉우리가 갯벌과 바다를 굽어보는 충남 서산의 명산인데요. 서산 시민들에게 가벼운 산행이나 암벽 등반 장소로 사랑받는 산으로 팔봉산 자락에는 옹기종기 자리한 작은 마을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이 충남 서산 구경 중 하나인 팔봉산입니다. 이 팔봉산 자락에 요즘 제철을 맞은 여름철 별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별미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날 따라와요. 팔봉산 자락과 서해 가로림만의 바다가 맞닿은 곳에 자리한 팔봉면. 마을 곳곳에선 다양한 작물을 수확하는 중이었는데요. 혹시 마늘과 양파가 서산의 여름 별미는 아니겠죠? 저기 누가 있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바쁘게 농산일을 하고 계신데. 예. 아니 제가 이 팔봉산 자락에 요즘 보물이라는 여름철 별미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아세요? 아주 서울이니 어디니 아주 대인기요. 이 팔봉산 거라면 아주 맛이 좋다고 유명해요. 힌트를 주셔야죠. 그거요? 그럼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이제 잎을 뽑고 딱 캐는 거가 있어요. 잠깐만. 싹이 나서 잎이 나고. 감자! 맞아. 해양성 기후로 서늘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팔봉산 기슭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감자. 여름이 시작되는 이맘때가 매년 팔봉산 감자의 수확 시기라고 합니다. 일단 복장이 좀 불편하니까 일복으로 먼저 갈아입을게요. 뿅! 자, 이렇게 제가 감자를 캐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오늘 이곳에서 감자 좀 캐다 가야겠죠? 날 따라와요! 아버님 도와드릴게요! 땅속 작물 수확기로 땅에서 캐낸 감자가 밭에 가득한데요. 이젠 일항을 따라 감자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감자가 정말 크고 좋더라고요. 요거 크다, 요거. 와. 이 감자 크기가 일단 저보다 작은데 제 얼굴만 해요, 지금. 보이시죠? 얼굴이 쏙 가려지죠? 이 가로림만 해풍을 맞고 또 이 아주 토양이 좋은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자 맛도 좋고 크기도 좋고 그래요. 야, 아니 자연적인 조건이 잘 맞춰졌나 봐요. 아주 좋아요. 천혜에 아주 이런 조건을 갖춘 데가 별로 없어요. 팔봉면 일원의 430여 농가에서 한 해 평균 9,600여 톤의 감자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한창 바쁜 수확 시기라서 그런지 모두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저도 덩달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좀만 나와보세요. 저절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매년 우리가 이 감자 축제를 하고 있어요. 올해가 18회째인데 이틀간 또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제가 정말 송글송글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담다 보니까 한 상자가 가득 찼어요, 회장님. 그래서요, 팔봉산 감자로요, 요리를 하면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요리해서 잡숴보세요. 감자 먹으러 출발! 같이 갈까요? 아유, 이거 무겁네, 이거. 갓 수확한 감자를 들고 찾아간 곳은 바로 양길리 마을회관. 주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감자 왔어요, 어머니. 아, 이거 제가 캔 거예요, 오늘. 어디 보자. 잘 벌면 잘해왔네요. 제가 보석을 캐왔죠. 얼굴도 이쁘지만 감자도 이쁜 거 잘 골라왔네. 드디어 시작된 팔봉산 감자 요리. 먼저 갓 수확한 감자를 곱게 갈아서 채소 넣고
기름 두른 팬에 부치는 감자전입니다. 노릇노릇 바삭하게 부쳐진 감자전. 아, 지금 이 안에서 감자 찌고 있나 봐요. 요거 다 된 거예요? 네. 열어봐야겠다. 다 됐대요. 어머, 와. 노릇노릇 잘 쪄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우리 팔봉산 감자밭에서 직접 캐낸 이 감자로 와, 여기 전도 부치고요. 또 이거는 삶은 감자죠. 찐 감자. 네. 바삭하게 부친 감자전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있어요? 와, 여기 감자가 씹혀요. 네, 씹히죠. 보들보들하고 포슬포슬한 감자 맛이 전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맛있어요. 수분도 많고. 그래서 피부에도 좋고. 피자를 만들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손자들이. 그쵸. 요즘 말로 포테이토 피자.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팔봉산 포테이토 피자. 방금 찐 감자도 포슬포슬, 폭신폭신 정말 맛있었는데요. 맛 좋고 영양 풍부한 서산의 여름 별미 감자. 너무 맛있네. 그걸 뭐 딱 하나 주워도 모르겠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감자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어볼 수가 있죠? 이것으로 와야죠. 들으셨죠? 여러분, 맛있는 팔봉산 감자 드시러 오세요. 맛있는 감자를 든든하게 먹고 이번엔 서산의 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운산면에 자리한 유기방가옥인데요. 여름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꽃도 예쁘다. 어머나. 오, 진짜 옛날 집이네. 유기방 가옥의 널찍하면서도 안락한 대청마루에 누우면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잠이 올 것만 같았는데요. 이 대청마루에 천장을 떠받친 배들보만 봐도 오랜 고택의 정취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를 살짝 돌아봤는데요. 뭔가 고즈넉하고 옛 가옥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유기방 가옥이 어떤 곳이에요? 조선시대 마지막 양반 가옥의 그냥 안살림 같은 거를 보실 수 있고 또 체험도 가능한 고택이에요. 이 집의 주인 어른의 함자가 유기방이세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네. 유기방 가옥은 1900년대 초에 건립된 전통 가옥으로 2005년에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23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일자 형태의 안채와 서쪽에 행랑채, 동쪽에 자리한 안채가 있는데요. 선조들의 생활상을 곳곳에서 친숙하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긴 주방인 거죠? 그렇죠. 부엌이죠. 네. 여기 보시면 옛날 그릇 같은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을 지펴서 밥을 해먹는 곳이죠? 그렇죠. 네. 여기가 사랑방이에요? 네, 사랑방이에요. 이야, 여기도 이렇게 꽃들이 반겨주고 막 사랑방이구나, 여기가. 주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한 사랑채. 와, 옛날에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여기 이렇게 머리 빗질하고. 그게 그대로 있어요, 여기. 그럼 이게 지금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사랑채고요.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행랑채예요. 그래서 행랑채, 사랑채, 그다음에 저 아까 보셨던 안채, 이 모든 것을 다 체험이 가능하세요. 유기방 가옥에선 우리 민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민화연구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고택 한편에서 민화 전시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고택의 풍경과 민화가 어우러져서 또 다른 정취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포슬포슬 감자도 마음껏 먹고 또 전통 가옥도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도 충남 서산에 오셔서 맛있는 먹거리 또 볼거리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딱 이맘때 수확철을 맞은 서산의 여름 별미 팔봉산 감자. 맛 좋고 영양 많은 감자도 맛보고 유기방 가옥에서 전통 가옥의 운치도 느껴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딱 제철 맞은 여름 별미
감자였는데 이 감자는 그냥 쪄서 먹어도 맛있고 전을 부쳐서 먹어도 맛있고 맞아요. 그리고 고추장 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아, 예. 그럼요. 제가 가서 갓 캐낸 그 감자를 바로 쪄서 먹어봤잖아요. 정말 보드랍고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감자가 비타민C가 풍부해서요. 땅속에서 자라는 사과라는 애칭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왠지 점심 저녁 식탁에 감자 요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팔봉산에서는 감자 축제도 열린다면서요? 네,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이 감자 캐기부터 또 감자 전부치기, 감자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충남 서산으로 가족들끼리 나들이 떠나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팔봉산이라는 팔봉면에서 열리는 감자 축제였어요. 네, 아무튼 이 포슬포슬한 감자를 직접 산지에서 그 맛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소개해드린 유기방 가옥은 숙박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지에서 감자 맛을 보면서 우리 전통 가옥에서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바로 퀴즈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엔 퀴즈 제가 5문제 재밌고 유익한 문제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번 주 날따라유에선 서산 구경 중 하나인 팔봉산에 다녀왔는데요. 팔봉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 있죠. 삶거나 굽거나 튀겨 먹는 등 요리법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이 곡물은 무엇일까요? 1번 쌀, 2번 밀, 3번 감자. 네.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 가위바위보 할 때 그냥 네. 하지 않고 이거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바위보 이렇게 했었죠. 맞아요, 예. 맞아요. 힌트가 되게 옛날 많아요. 생각이 나네요. 예. 맞아요. 그때 이거에 싹이 나서 잎이 나고 그 노래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쌀일지 밀일지 감자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빈혈 증상을 예방 개선해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줘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팔봉산 감자는 특유의 포슬포슬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네, 하지 감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감자의 제철 6월입니다. 예, 특히 이 감자는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치즈와 함께 먹으면 더 맛이 있고 영양도 배가 된다고 하네요.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6월 20일 오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늘은 본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해 고향을 떠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입니다. 2000년 국제연합이 제정한 이 날은 무엇일까요? 1번 어버이날, 2번 세계 난민의 날, 3번 세계 고아의 날. 네, 고향을 떠난 이들 뭐라고 할까요? 예, 그 단어가 이 답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보기를 보면 쉽게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어버이날은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6월 20일 어떤 날일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6월 20일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이죠. 박해와 폭력을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을 보호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제정한 날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 신청자 수가 16,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난민 문제인데요. 오늘이 또 세계 난민의 날이라고 하니까 난민 보호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고요. 신비로운 인체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3, 2, 1.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억지 웃음도 건강에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억지로 웃는 게 건강에 과연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왜 웃음 치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웃음 치료 웃을 일이 없어도 그 순간에 하하하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으로 뭔가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웃음 치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아요. 자, 억지 웃음도 건강에 좋을지 좋지 않을지, 자, O일지 X일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소리를 내서 크게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억제돼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뇌는 가짜와 진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따라서 억지 웃음 역시 진짜와 같은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 15초 동안의 박장대소는 100m를 전력 질주한 그런 운동 효과와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억지로 웃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웃어야겠어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상식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리미로도 잘 펴지지 않는 주름이 있죠. 이럴 땐 이것을 물에 희석시켜 뿌려주면 주름이 잘 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식초, 2번 설탕, 3번 베이킹소다. 네. 이거 많이 쓰는 건데 특히 중국집에 갔을 때 네. 단무지하고 양파에 이거 꼭 이렇게 뿌려가지고. 뿌려 먹잖아요. 예, 이거 안 뿌리면 그냥 뭐가 어색하죠. 네. 그 냉면 먹을 때도 뿌리죠? 그럼요. 예. 맞아요. 평소에 요즘- 많이 먹네요. 네, 냉면 먹을 때 이렇게 2바퀴씩 저는 뿌렸던 것 같은데.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식초입니다. 분무기에 물과 식초를 넣고 구겨진 옷에 뿌려주면 옷이 쉽게 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줄어든 옷을 식초물에 20분 이상 담가두면 원래대로 늘어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식초의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림질을 좀 서툴다 하시는 분들은 식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요. 학교에 관한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난 2010년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2014년 기준 전국 49개 고등학교가 이 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수업 일수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 학교를 맞춰주세요. 자, 1번 특수목적 고등학교, 2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번 대안학교. 네. 자, 문제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비슷한 그 단어가 들어있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번에도 문제에 힌트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문제만 잘 보셔도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재지정 혹은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선물을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3333번, 6693번, 3535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문화도 즐기고 낭만도 느끼고 그리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할 수 있는 거리가
전남 순천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에 조성된 순천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 세계 각국의 도자기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갤러리로 변신한 골목길에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책방도 있다고 합니다. 전남 순천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첫 장면부터 무리를 일으키며 찾은 이곳은요. 1900년대 초반에 사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배움이 있고 낭만이 있고 여유가 흐르는, 그래서 하염없이 걷고 싶어지는 거리에서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여행. 오늘 이 거리에선 현진 씨의 목표는 우아한 남자가 되기 위한 오늘의 시작. 오늘은 여러분, 제가 우아하게 여러분을 모시도록 할게요. 순천 원도심의 중심이자 700년 전 순천 부읍성이었던 역사적인 터,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가 어디냐. 이리 오너라. 지금 수업 중이에요. 조용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수업 중이라고요? 네. 예.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양 고전반 수업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볼 수 있습니까? 가보세요. 앉아. 대체 어떤 수업이 진행되나 봤더니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 옛날 서당 느낌이랄까요? 제가 아는 한자로는 뭐 그냥 넘기시네요. 그래서 제가 패스. 순천 시민들입니다. 이제 고전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평소에 학문과 어떤 예술에 대한 상당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된 분들이 오셨습니다. 선택되신 분들. 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오기 어려워요. 선생님도 선택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보십시오. 삥. 일주일에 한 번 한옥 글방에서 배움의 장을 펼치는 동양 고전반 회원들. 그런데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못와. 또 직장 다닐 때 못와요. 이제 백수건달은 되면 오겠죠. 백수건달은 안 온다면 안 와요. 공부가 뭔지 모르겠다 안 와. 근데 우리 지금 정립되어 오신 분들은 시간도 있고 자기 자신을 다시 재연마해야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시면 또 공부도 새롭게 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거울처럼 맑아지고 마치 외갓집에 온 듯한 편안함 속에서 책도 보고 모임도 하고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우아한 공간이죠. 평생 직장 생활 쭉 하다가 퇴직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평생 또 여기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그런 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처음 조성된 이래 순천의 인사동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볼거리, 놀거리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온 문화의 거리. 자, 걷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옛날 집들이 새롭게 탄생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이건 또 색다릅니다. 유럽 도자기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야, 유럽 도자기? 와. Welcome to 도자기 월드. 뜯어붙이는 스타일. 네, 두 번째. 덕지덕지. 천년의 스캔들이라 불리는 헨리 8세와 그의 여인들을 도자기로 만나는 이곳. 마치 유럽 한복판에 온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진짜 박물관이네. 안녕하세요. 유럽 박물관의 관장님. 네. 어떻게 이렇게 박물관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공부시키러 가면서 그때도 갈 때도 그림과 도자기를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가서 이제 경매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한 15년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살았던 주인장이 애지중지 모았다는 글로벌 도자기들. 사실 너무 많아서 확실히 세본 적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는 뭘까? 바로 이 24K로 금칠한 이 도자기보다 더 비싼 게 있지만 비밀입니다. 이런 곳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문화의 거리 지금 공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내년이면은 볼거리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우아한 차 한 잔의 여유까지 꼭 누려보세요. 특이한 건물들도 굉장히 많네요. 와, 사진관이네. 그냥 일반 무려 100년 전 작품이라는 이 건물. 오래된 교회 건물을 사진관 겸 갤러리로 이용 중입니다. 문화의 거리엔 이런 오픈 갤러리가 여러 곳인데요. 순천 부읍성 성곽터를 활용한 골목길, 이곳도 그중 하나. 이 주황색 길이 옛날 그 읍성의 성곽의 길들을 그대로 이 주황색 길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네요. 와, 옛날 정말 사진들이 그대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700년 전 순천의 민초들이 밟았던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100년 전 순천 부읍성 생활상부터 선교사들이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골목길 끝자락에서 또 하나의 우아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꼭 들려야 한다고 해서. 네, 주로 인문학사적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 판매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 모임도 하고 독서 토론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잡지 같은 것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저자와의 북토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던 곳에서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책방이 이렇게 진화했네요. 책 소개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얼과 페달이라는 분이 네네. 이렇게 장흥에서 이렇게 집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안에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세탁을 하신다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기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책으로 담으셨는데요. 책을 통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시간. 작은 책방이기에 가능하겠죠. 그 지역 문화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골목 책방들이 많이 생겨야 이 지역의 또 다른 문화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마을 공동체 교육과 어떤 공동체적 삶, 공동체적 문화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꽃 피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적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작은 책방이 대변신을 꾀한다는데요. 영화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독립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책방. 사람들이 문화의 거리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책 읽고 같이 토론하고 또 같이 영화도 보고 하니까 저 같은 이렇게 나이 든 엄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이고 또 저와 다른 사람, 다른 세대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이 참 좋아요. 어둠이 내려앉은 문화의 거리를 채우는 흥겨운 음악 소리.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거리 위의 공연 골목 버스킹 덕분에 현진 씨의 우아한 하루가 더 멋지게 마무리됩니다. 삶을 빛내는 문화가 있고 마음을 채우는 예술이 있고 낭만이 흐르는 그곳. 우아한 골목길, 우아한 거리. 순천 문화의 거리로 얼른 오쇼잉. 네, 순천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마치 서울의 인사동 골목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역사적으로도 중귀한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다양합니다. 네, 내년에는 더 많은 볼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곳에 가셔서 또 시간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자, 이번에는 다정다감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을로 떠나볼 텐데요. 네, 충남 공주에는요. 섬유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공주 최북단에 위치한 유구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섬유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주민들이 합심해
지역 살리기에 앞장서는 곳. 공주 유급으로 떠납니다. 어머니 보조 생활을 이제 하산하려 합니다. 제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자카드가 무엇이냐? 자카드요? 신용카드밖에 없는데. 섬유의 도시 유구에서 공부 좀 더 하고 오너라. 네, 섬유의 도시 유구 오늘 마을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주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유구읍.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온 직물제조 업자들이 직물을 생산하면서 섬유 산업이 활발해진 곳입니다. 유구에서 생산된 견직물이 전국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곳이죠. 제가 지금 자카드를 모른다고 어머니께 혼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자카드를 찾으러 왔는데 자카드가 뭐예요? 자카드요? 자카드는 게 여기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예요? 잠시 뒤에는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좀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자카르를 찾아 이리리 지고 저리리 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다 꾀꼬리. 아니 못 찾겠다 자카르. 너무 어려워요. 못 찾겠어요. 그래요?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근처요? 예. 없잖아요. 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요? 예, 뒤에 있어요. 저 기계 말인 건가요? 예. 직물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카르 섬유는 자카르란 기계를 이용해 섬유에 문양을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6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유구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유구에 자카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공장이 왕성하게 돌아갔었고, 유구에 돌아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융성하고 아주 호황이 했던 그 유구입니다, 이게. 1980년대까지 직물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섬유 역사의 메카. 유구는 자카르와 함께 바로 이 색동천이 대표 섬유라고 하네요. 이쁘죠? 네, 반가워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이거 예전에 안 입어봤으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이 골색동이라는 천인데요. 정말 이것이 유구의 자랑이고, 유구에서 맨 처음 나온 골색동 천이에요. 그때 당시 70년대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천이었습니다. 최고의 우리나라 브랜드의 브랜드. 80년 유구 섬유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구 시장에 잠시 들러봤는데요. 와, 수박이다. 무슨 소리지? 사장님, 여기에 혹시 기차역이 있어요, 근처에? 없는데요. 없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수상한 소리의 정체를 찾아 번개처럼 달려가봤습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어디서 막 기차가 막 달리는 것 같은데? 이게 저 안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이 안이요? 이 안에서 난다고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소리를 따라 실내로 들어가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수십 대의 기계들이 섬유를 짜고 있습니다. 눈 감고 있으면 바닥도 울리고 소리도 그렇고 진짜 기차 탄 것 같아요.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원단 재직하는 소리예요. 저희는 전통식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것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최근의 트렌드를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130여 개의 직조 공장에서 무려 3,000명의 직공들이 일을 했던 유구 섬유 공장들. 지금은 40여 개 공장만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탐구 대장이 살펴본 결과 요 천은 그 사극에서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이에요. 조선시대에 꼬임을 준 사직물이라는 원단 종류예요. 그래서 이걸 숙고사라 그러거든요. 이 숙고사 제품은 아마 저희께 전국에서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여기서 다. 그렇죠. 숙고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 섬유를 재직하며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통을 재직하다. 이 슬로건도 멋지고 이 액자 안에 역사도 담겨 있고 여기 밑에 액자 하나 더 다셔야겠는데요? 예, 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저희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제 후대에 자식들이 저를 그렇게 달아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섬유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경쟁력으로 유구섬유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사람들. 이들은 또 유구 자카르 섬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카르 섬유 마케팅 센터에 유구 섬유를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구에서 만든 원단이 여기다 모였나 봐요. 여기는 많지는 않지만 유구 전체로 본다 할 것 같은 수많은 그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구 섬유들이 샤방샤방 빛을 발하는 무대. 패션 의류뿐 아니라 가정용 소재 등 다양한 제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반제품만 생산해서 내보내던 것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완제품으로서 이곳에다가 놓고 아니면 나름대로의 매장을 꾸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 주민들과 뜻을 모아 3번째 유구섬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도 유구하면 섬유 꼭 기억하자고요. 유구읍을 시원하게 휘감고 도는 유구 생태하천. 이곳은 주민들의 보물과도 같은 곳인데요. 주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바쁜 농번기에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택동 수국정원이라고 우리 유구 문민의 모든 소원을 담아서 지금 다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와서 이 짓을 풀하고 전쟁이에요. 풀하고.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풀과의 사투를 벌이는 이유. 심어둔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엄마의 손길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수국이 보기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여러 가지 꽃이 피면은 색동색으로 이렇게 지기 때문에 색동과 연관을 져서 심으신 거예요. 일곱수를 자랑하는 생태하천변에 6만 주에 달하는 꽃들을 심었는데요. 앞으로 유구섬유와 연계해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수선화, 여름에는 또 이제 작약, 또 작약하고 수국, 이렇게 해서 가을에 코스모스 해바라기까지 해서 사철 꽃이 펴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려고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처럼 살뜰히 가꿔줘야 하지만 그 언젠가 유구천을 화려하게 수놓을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것이 지금의 뜨거운 햇살조차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겠죠? 너무 누워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이거 보기 좋게 만들고 구경거리 만든다는 게 힘들죠. 집에서는 풀 하나도 안 매거든요. 근데 이거 주민자치 하면서 나와서 풀 매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야 5시 반에 나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어게인 유구라는 슬로건을 걸고 마을 공동체 살리기에 앞장서는 유구 주민들. 그 옛날 유구는 어떤 곳이었나요? 경치 좋고 물 좋고는 한데 여기가 이제 피난꽃이요, 피난꽃. 그 정감록에 6번째가 나와 있다고 하죠, 여기가. 워낙 우지니까 이제 그런 참화도 피하고. 처음에 서울에서 내려와서는 도대체가 못 살겠더라고, 여기는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좋아요. 공기도 좋고 인심 좋고 경치 좋고 저는 유구를 떠나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직물로 인해서 유구가 또 전국적으로 유구에서 나오는 것이 전국에 한 70% 가까이를 차지했다르니까 그것이 직물이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 사회 발전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왔고 40대 정도 돼가면서 그거를 손에서 놔가면서 살기가 진짜 어려워졌죠. 이제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나이 더 먹기 전에 여길 뜨던가. 농담이시죠? 농담입니다. 갈 데가 어딨어요 이제. 축제로 통해서
또한 뭐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경제가 한층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직물 산업의 메카였던 공주 유급. 날실의 전통과 시실의 정성을 담아 80년 섬유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유구의 옛 명성이 색동 수국정원의 꽃들처럼 아름답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직물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섬유 역사의 메카가 바로 공주 유급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전통 방식으로 섬유를 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심은 꽃도 예쁘게 필 날이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유급 주민들이 대대로 전통 섬유의 명맥을 이어서 유구 섬유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목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안개와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5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낮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기온은 22.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7도, 세종과 공주 29도, 대전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당진과 홍성 27도, 태안 25도, 부여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씩 높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많이 자랑해 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0587번님, 신랑이 인테리어 일을 해서 집안 구석구석 폼나게 연출을 합니다. 벽 한쪽에 편백나무로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웠고 심지어 화장실 천장까지도 멋을 냈습니다. 우리 집 구경 오실래요? 와. 되게 좋아요, 화장실 천장이. 거기다 또 편백나무로 하니까 더 향도 좋을 것 같고 네. 예, 멋집니다. 0899번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커가는 다육이들입니다. 1,000원, 2,000원짜리 사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요. 다육이들이 많이 잘 자라고 있네요. 와, 진짜 예. 많이 자랐네요. 그래요. 0180번님, 우리 집은 10년째 친정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우리 남편이 참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에 항상 행복합니다. 우리 집 정말 스윗하죠? 예.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이렇게 네. 다정다감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대단하시고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7874번님, 스윗홈이라면 바로 우리 집 거실에 꾸민 작은 갤러리가 떠오릅니다.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답니다. 제 인생의 기쁨입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그리신 건 아니겠죠? 그럴지도 몰라요. 와. 저 그대로 저희 집에 옮겨놨으면 좋겠다는 예, 욕심이 생깁니다. 네. 6204번님,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집 바로 옥상 텃밭입니다. 오이, 미나리, 감자, 파, 고구마 같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서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에 안 가고 그냥 옥상으로 갑니다. 진짜 좋은데요? 이게 또 친환경 맞아요. 농산물 유기농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유기농? 그래요, 그러니까요. 3042번님, 편백나무 향이 가득한 우리 집 자랑 좀 할게요. 외출했다 돌아오면 편백나무 향이 그윽하게 나서 숲속에 있는 기분이 든답니다. 이 편백나무로 꾸민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향일지 궁금해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직접. 네. 그 남의 집 가서 이러고 다니긴 좀 그런데. 8262번님,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예쁜 꽃에 우리 부부 이름과 결혼 기념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문패입니다. 베란다에 피어난 꽃을 보면 참 행복해요. 꽃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베란다 정원이고 또 문패도 예쁘게 달아놓으셨고. 네. 4849번님, 꽃을 좋아하는 저는 베란다 가득 화분을 키우는데요. 예쁜 군자란이 아침마다 웃어줍니다. 몇 년 만에 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 집이 더욱 화사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군자란 꽃이구나. 그래요. 너무 예쁘네요. 꽃이 활짝 잘 예쁘게 피었죠? 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스위트 홈, 예쁜 우리 집 자랑을 해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2019 빅앤픽 아트페어가 8월 27일까지 대전 MBC M갤러리에서 펼쳐지고요. 대전시립미술관의 초청대단, 미술과 영화, 기생충부터 어벤져스까지가 29일 오후 3시 대전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2019 인문고전 명사초청 특강, 옛 이야기를 통해서 본 여성성의 재발견 강의는 오늘 오전 10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장산관에서 열립니다. 제18회 팔봉산 감자축제가 이번 주말 서산시 팔봉면 양길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충청남도 체육회가 주최하는 2019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오늘과 내일 충남 예산 윤봉길 체육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체코 현대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터 전시 12개의 세계가 29일까지 세종 BRT 작은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요, 40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미술축제 2019 빅앤픽 아트페어를 만나봅니다. 서양화와 동양화, 공예와 도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 세계,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기 쉬운 질환이 바로 이 대상포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는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그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게요. 네. 자,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